K방산 유럽 수출과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한국이 체코에서 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한 방산업계 임원의 말인데요. 정부와 기업이 원팀을 이뤄 유럽에서 만들어낸 성과라는 점 외에도 공통분모가 적지 않다는 게 방산업계는 물론 원전 생태계를 구성한 업계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어떤 점이 비슷하다는 걸까요? 우선 유럽의 안보 수요입니다. 큰 틀에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러시아발 에너지 안보 이슈 부각에 덕을 봤다고 할 수 있죠.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체 에너지 공급망을 갖춰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원전이 떠오른 건데요. 여기에 체코 정부가 보안 문제를 이유로 러시아를 배제하면서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래 연이은 유럽 방산 수출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역시 러시아발 안보 위기론이었죠. 이 같은 안보 이슈로 넓어진 시장을 적기 납기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파고들었다는 점도 비슷하다는 분석입니다. 체코 수주전에서 한국의 세일즈 포인트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사막 지역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일정대로 건설한 온타임 온버짓 능력이었는데요. 방산 유럽 수출 역시 언제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군수 산업 체계가 뒷받침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K원전과 방산이 프랑스와 독일 등을 그들의 안방 시장인 유럽에서 따돌릴 수 있었죠. 원전과 방산 모두 수출 상대국과 사실상의 동맹에 준하는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데요. 원전의 수명은 통상 60년으로 한번 수출 계약을 맺으면 양국은 이 기간 안정적 운영과 유지, 보수의 공동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서로 에너지 안보 파트너가 되는 셈입니다. 국가 안위를 책임지는 가장 직접적 수단인 방산을 매개로 한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동맹에 준하는 국가에만 무기를 수출하는데요. 상호 신뢰가 두터워야 운영, 유지, 보수를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유럽 원전과 방산 수출 간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속도인데요. 15년 만에 원전 수출인 이번 체코 수주는 K원전의 첫 유럽 진출인 반면 방산은 일부 제품의 경우 이미 유럽 시장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대표적입니다. K9은 루마니아를 비롯해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튀르키예 등 6개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국에서 운용되는데요. 사실상의 유럽 표준 자주포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나토 최전선 국가들을 석권한 K방산과 비슷한 길을 가는 원전 수출의 다음 목표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인데요. 팀 코리아는 온타임 온버짓에 더해 유럽 원전 생태계 구축 기여도 세일즈 포인트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수출국이 늘어날수록 체코에 구축해둔 현지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한 원전 생태계가 두터워질 텐데요. K원전이 또 다른 유럽 표준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